뭐 100%는 아니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어째요? 봉건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 주대 때입니다. 이때부터서 아까 무왕 때부터서 이 봉건주대라는 것은 자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봉토를 세웠다는 이야기 아니요. 천자가 천하를 통일을 해가지고 어떻든 땅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중앙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분계를 해가지고 자기의 뭐 동생이 되었던 공신들한테 이렇게 혈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지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모든 재량권을 주면서 다스리게 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온 것이 토지제도로서 정전제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정전 9개로 쪼개서 중앙은 천자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쪼개주는 거. 이런 정전제도라든가 토지제도, 그 다음에 정치제도인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법제도가 나오죠. 종법. 다시 말해서 대종 가장 큰 집안은 어디를 잘해요? 중앙을 다스리지만은 나머지 소종 적은 집안들은 나머지를 땅을 분개해서 다스리는 어떤 종법제도. 그 다음에 장자상속 이런 것들이 주나라 초기 때 다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호를 붙여주는 시호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다 나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부터서 그건 한 3,000년 전에 2,700~800년이라든가 3,000년 전에 이러한 정치제도, 토지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가족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그 좋다 나쁘다 이 관계는 아니에요. 이러한 제도들이 완전하게 틀이 잡혔다 그 말이죠.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문왕과 무왕과 문왕이 아니라 특히 무왕과 무왕의 아들인 성왕이라는 사람. 아까 이제 주공 같은 경우에는 무왕이 죽자 주공은 자기 조카가 7살 때 왕위에 올라요. 그 왕을 도와서 7년간 엄청나게 주변의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 자기 조카를 놓아가지고 주나라를 완전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요. 아까 자기 형인 무왕이 아프니까 하늘에 대놓고 비는 대목들. 지금 나라가 덜 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임금보다는 나한테 차라리 형벌을 내려서 하늘이 벌을 내려서 내가 죽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빌었던 대목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조카인 성왕이 완전히 성장을 해서 14, 15세 무렵에 정치를 할 만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딱 넘겨주고 자기는 어디로 돌아가요? 노나라로 돌아갔다. 심지어는 노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호경에 그래도 있었다. 뭐 이제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정확하게 보필을 제대로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완전히 주공에 대해서 가장 존경심을 최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공자 말년에는 70이 넘어서 이제 정신이 흐리멍텅 이렇게 흐릿해지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나는 주공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탄식을 했던 대목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렇게 공자가 가르치는 이러한 문화, 이 문화는 바로 주대의 문화를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시기에 학문적인 그런 차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사문이라고 하는 것들 우선 이 시기에 중국의 고경들 옛 경전들이 거의 틀이 다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고 있는 경전 들으면은 사서 삼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사실 사서 삼경이라는 말은 송나라 때 주자 선생에 의해서 그 틀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13가지 경전 13경 또는 그 이전에는 더 줄여가지고는 6경 더 줄여가지고는 5경 더 줄여가지고는 3경 그래요. 우선 거기까지는 좀 복잡해지니까 자 3경 3개의 경전 3경 3개의 경전 3경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시경 그 다음에 상서 자 서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역경. 자, 여기 주나라 역이라고 그래서 주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나라 역에는 규장역과 또 연산역이라는 하나라 때, 은나라 때 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주나라 때의 역경이다, 역이다 해가지고 주역. 이게 삼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춘추,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춘추,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오경이 되는 것이고, 얘기 속에 들어있는 음악에 관련되는 것을 빼내서 하면은 육경이 됩니다. 악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춘추, 좌시, 공량전, 곡양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합히면은 13개의 경전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장 친근감 있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요 세 개다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개의 경전의 기본 틀은, 이 세 개의 경전의 기본 틀은 이미 아까 공자 이전에 완성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공자 이전에. 우선 그 완성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사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문. 이러한 문화, 이러한 학문적인 성과, 이러한 어떻든 경서들의 기본 틀이 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경만 하더라도 물론 공자 자신이 지었던 시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미 공자 이전에 뭐예요? 하나라, 은나라, 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나라 초기에 공자도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까 무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태어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BC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주나라 무왕이라는 문왕이 주공이 활짝했던 것은 BC 1000년이니까 한 500년에서 600년 뒤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미 그 이전에 완성이 다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공자 이전에는 시가 유행되어 있던 시가 몇 편이 유행됐다고 그래요. 한 3000편 정도가 이렇게 불려졌다고 그러죠. 사실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보다도 사실은 민간 사이에 불려지고 있는 뭐예요? 자, 민요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은 그 당시에 불렸던 민간 사이에서 불려지고 있던 노래집이다. 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또 그것이 확실하고 민요다 그 말이에요. 민요. 그것이 이제 제국에서 불려진 민요냐, 주나라 황실 내에서 불려지는 어떤 노래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국풍이 어떻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든 시가 공자 이전에 3000편 정도가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행편없는 것들까지도 많고 그러니까 공자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몇 편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요? 306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06편으로. 그 중에서 6편은 잘 모르고 300편만 제대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가 이렇게 틀을 다시 잡아서 306편, 현재 남아있는 것은 300편이라고 그러죠. 300편을 좋은 것만 딱 이렇게 모아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300편을 읽으면은 인간의 모든 감성, 정서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배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300여 편이면은 이런이 폐지고 그런 이야기야. 사무사. 사악한 생각을 전부 다 없앨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금 정말 엄청나신 뭐 김중 교수님 시인으로서 그랬는데 시 좋아하는 사람 치고 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치고 뭐 사악한 사람이에요. 물론 행편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은